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 생활과 윤리 첫 시간인데요. 1단원에서 다루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생활과 윤리 1번 문제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윤리학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윤리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윤리의 의미와 특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전혀 어려운 거 없고 출제도 잘 되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그 밑에 있는 필수 개념 2번 이론 윤리와 실천 윤리, 여기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여기 제목은 이론 윤리와 실천 윤리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울 거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론 윤리학과 여기 이론 윤리학을 먼저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건 실천 윤리학. 자, 그 다음에 메타 윤리학을 배울 거고 하나 더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무슨 윤리학? 이제 기술 윤리학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과 윤리 1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윤리학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그 윤리학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이제 기술 윤리학, 이렇게 이실맥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반드시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이론 윤리학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이론 윤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 이론 윤리학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번 이론 윤리학하고 실천 윤리학은 사실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규범 윤리학. 자, 규범이란 게 뭡니까? 규범이라는 것은 인간이 따라야 될 어떤 가치, 그런 걸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래야 돼. 뭐뭐 해야 한다. 어떤 인간의 어떤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 규범이라고 하죠.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 규범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돼. 남을 괴롭히면 안 돼. 남을 죽여서는 안 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걸 규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규범과 관련된 윤리학이 바로 규범 윤리학이에요. 이 규범 윤리학의 종류가 바로 이론 윤리학과 뭐가 있어요? 실천 윤리학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이론 윤리학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론 윤리학은 말 그대로 큰 이론을 얘기합니다. 추상적이고 큰 이론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을 보시면 그래서 도덕 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합니다. 자, 도덕 법칙의 정립을 왜 목표로 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 법칙의 정립의 목표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이론 윤리학에서는 이런 추상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윤리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보면 원리와 규칙을 탐구해서 규범 체계를 확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론 윤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 우리 인생사에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걸 이론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좀 쉽게 정리하면 자, 그래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윤리학이 이론 윤리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주요 주제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예를 좀 보면 의무론적 윤리. 자, 우리 나중에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의무론적 윤리의 대표적인 사람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의무론적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동기를 중시합니다. 동기를 중시하고요. 그리고 공리주의 윤리라고 있는데 공리주의 윤리는 이제 벤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역시 2단원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요. 자, 공리주의 윤리에서는 뭘 중시하냐면 결과를 중시해요. 결과. 그리고 덕윤리에서는 뭘 중시하냐면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덕윤리에서 중시하는 건 성품을 중시합니다. 성품. 자, 이렇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의무론적 윤리에서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을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고 공리주의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고 덕윤리에서는 성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론 윤리학입니다. 자, 이론적 분석, 정당화, 도덕 법칙의 정립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윤리학이 이론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 윤리학에서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원칙과 이론을 준비한다면 그것을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현실에 적용해보는 윤리학은 무슨 윤리학이 됩니까? 실천 윤리학이 됩니다.
자, 실천 윤리학 좀 올려서 한번 볼게요. 실천 윤리학은 자, 이렇게 이론 윤리학에서 연구한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리를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에 뭐 해본다? 적용하는 윤리학이다. 자, 그래서 실천 윤리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응용 윤리라고도 합니다. 응용 윤리. 같은 말이에요. 실천 윤리학, 응용 윤리학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덕 원리를 현실의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윤리학이다. 그래서 현대 생활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윤리학만 가지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환경에 대한 윤리도 필요하지만 어떤 환경공학적 지식들도 필요하겠죠. 어떤 과학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생명에 대한 윤리를 만들려고 하면 역시 생명공학적 지식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윤리라는 건 단순히 윤리학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접 학문들,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학문들 간의 연계가 중요한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학제적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반드시 잘 외워두시기 바라요. 학제적 성격은 여러 학문들을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기타 여러 학문 분야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학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주요 주제들 보시면 그래서 자, 실천윤리학은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 어디까지인가, 뭐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자, 이론 윤리학에서 연구했던 이론들을 생태 문제에 적용을 해본다면 생태윤리, 또 정보 문제에 적용한다면 정보윤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과목 이름이 생활과 윤리죠. 생활과 윤리는 주로 이 실천 윤리학에 대해서 다루는 우리 과목이 되겠습니다. 뭐 또 우리 윤리 좋아하시는 친구들 또 윤리화 사상 택한 친구들도 있는데 윤리화 사상 같은 경우는 주로 윤리의 철학사 그래서 윤리의 역사를 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루는 그런 과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활과 윤리는 이 실천윤리 쪽에 많이 초점이 가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천윤리가 있습니다. 자, 이 실천윤리와 이론윤리를 묶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규범윤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랬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을 제가 규범윤리라고 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이론윤리학에 대한 비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비판이 생기냐면요. 여기 아까 잠깐 다시 보면 자, 이론윤리학은 어떤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한다 그랬잖아요. 객관적인.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의무론 윤리에서 중시하는 게 다르고 공리주의 윤리에서 중시하는 게 다르고 덕윤리에서 중시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야 너희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 다른 거 아니냐. 과연 윤리학이라는 것이 과연 특히 니네 이론 윤리학이 객관적인 학문이 맞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 윤리학에 과연 그러면 객관적인 어떤 진리나 법칙이 과연 존재하는 게 가능하냐? 뭐 자연과학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물은 뭐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언다 이런 게 가능한데 윤리학에서 과연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가능해? 라는 문제 제기가 강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맥락이 이해되시죠? 자, 윤리학이 과연 객관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등장하게 돼서 자, 그런 문제의식을 수용하는 윤리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윤리학이 바로 무슨 윤리학이다? 자, 메타윤리학이라고 합니다. 메타윤리학. 자, 메타윤리학은 다른 말로는 분석윤리학이라고 돼요. 분석윤리학. 자, 메타윤리학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메타윤리학은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수용을 합니다. 좋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기존의 이론윤리학은 사실 어떤 인간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객관적인 요소가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메타윤리학에서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새로운 이제 윤리학의 영역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아까 규범윤리학인 이론윤리학과 실천윤리학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가치 판단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자,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고 메타윤리학은 좋다. 우리는 그렇다면 가치 판단은 하지 않겠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우린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것 말고 그럼 윤리학의 영역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새로운 거를 제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윤리학이 바로 메타윤리학입니다. 그래서 메타윤리학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자, 그래서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연구합니다. 첫 번째,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연구하고요. 그래서 윤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도덕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선, 악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선이나 악의 언어적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는지 그 언어적 의미를 우리가 연구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학적 논쟁들이 있고 논점들이 있는데 그 윤리학적 논점들이 과연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는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좀 분석해 보겠다. 라고 하는 윤리학이 메타윤리학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그래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도 연구합니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자, 윤리학이라는 것이 자, 과연 객관적인 학문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그러려면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되는지 그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해 보겠다. 이렇게 메타윤리학의 연구 주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메타윤리학의 주제 세 가지. 자, 도덕적 언어의 의미, 논리적 타당성,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요 세 가지는 메타윤리학의 주제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징을 보시면은 그래서 인간의 삶을 안내하거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건 아까 이론 윤리학에서 주로 강조했던 것이고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실천 윤리학에서 강조했던 것인데 그것은 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이렇게 언어의 의미, 논리적 타당성,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뭐 해보는 거예요? 분석하는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이런 메타윤리학에서 여러 가지 의미도 분석하고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한 것은 당연히 위에 이론 윤리학이나 실천 윤리학에서도 당연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규범 윤리학은 메타윤리학적 지식을 당연히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주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주제. 그래서 메타윤리학에서 연구한 주제는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죠. 자, 요거 이론 윤리학하고 잠깐 좀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론 윤리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인생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옳고 그름은 무엇이고 선과 악은 무엇인가? 여기는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선생님 이게 무슨 차이예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론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은 무엇인가라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옳은 걸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하에서 선을 제시해 주고 옳은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여기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옳게 살아라, 뭐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과연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건지 그냥 의미를 분석해 볼 뿐이지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이론 윤리학에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메타윤리학에서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고 이것에 과연 의미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는 것이 메타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제 기술윤리학입니다. 기술윤리학. 자, 기술윤리학 같은 경우는 이 기술 친구들이 가끔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술이 테크놀로지의 의미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술은 서술하다라는 의미예요. 서술하다.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과학기술 할 때 그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은 서술하다예요. 서술하다. 뭐 예를 들면 뭐 경찰서 같은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 같은데 가면 사건을 기술하시오 뭐 이러잖아요. 물론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영화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윤리학, 그게 기술윤리학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윤리학에서도 역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자, 특정 시대의 관습, 규범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자, 뭐 한다?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이 기술이 뭐라고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고요. 설명하는,
서술하는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 현상을 연구하는 사실과학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여기 예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이런 거 연구해요. 한국과 중국과 뭐 일본의 뭐 장례 풍습 같은 거를 조사해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장례 풍습을 뭐 기술하는 뭐 조사도 넣어주고 조사 기술하는 윤리학 이런 게 기술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뭐랄까 되게 사회과학적인 그런 윤리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사회문화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회문화에서 각 사회 현상을 그냥 조사하고 기술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다 살펴봤는데요. 자,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이실맥이라 그랬죠?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그리고 기술 윤리학 이렇게 이실맥이에요. 이실맥이 1번 문제 나오면 이실맥이구나 이렇게 딱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풀어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특히 이론하고 실천하고 묶어서 무슨 윤리학이라고요? 규범 윤리학이라고 본다고. 규범 윤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근데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6월 문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나는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 자, 언어 분석 강조하는 윤리학이 무슨 윤리학이죠? 메타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네요. 따라서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도덕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진술을 논리적으로 역시 뭐 해본대요?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 윤리학의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문제들이 막 등장을 한대요. 그런 문제들을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자, 우리 현실에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이,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했어요. 그럼 무슨 윤리학이겠어요? 이론 윤리학은. 이것은 실천 윤리학이겠죠. 실천 윤리학. 자, 나는 무슨 윤리학자인데? 자, 나는 무슨 윤리학자인데? 메타 윤리학자인데. 자, 이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 실천 윤리학이 등장했어요. 그럼 나는 메타 윤리학자인데 이러한 윤리학은 무슨 윤리학? 실천 윤리학. 그래서 메타 윤리학자가 실천 윤리학에 대해서 할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언어 분석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 자, 여러분 언어 분석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것은 뭐의 입장이죠? 메타 윤리학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천 윤리학이 이걸 강조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1번 당연히 아니고요. 자, 2번 윤리적 문제 상황에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음. 자, 메타 윤리학자가 실천 윤리학자에게 얘기하는 건데 실천 윤리학이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할 리가 없죠. 실천 윤리학은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건데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할 리는 없습니다. 3번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될 원리를 제시해야. 자, 일단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될 원리를 제시하는 걸 강조하는 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이건 이론 윤리학이죠. 원리를 제시함을 간과한다 이러는데 일단 여러분 메타 윤리학에서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윤리학의 실천 윤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언어의 분석이 중요함. 자, 언어의 분석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 윤리학이죠. 그래서 메타 윤리학이 실천 윤리학한테 자, 이론의 적용을 강조하는 건 무슨 윤리학이고요? 실천 윤리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야, 실천 윤리학 니네는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도덕 언어의 분석이 더 중요해. 근데 니네는 그걸 뭐 하고 있어? 간과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4번.
자, 5번 한번 볼게요. 각 시대 다양한 도덕률을 과학적으로 서술. 자, 도덕률을 과학적으로 서술 요런 것을 중시하는 건 무슨 윤리학입니까? 기술 윤리학이 그러겠죠. 기술 윤리학. 역시 뭐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뭐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긴 해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시 자, 나의 입장부터 살펴봐야겠죠.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자,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는 건 무슨 윤리학이에요? 이론 윤리학이죠. 구체적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건 무슨 윤리학? 실천 윤리학이죠. 그래서 나는 이론 윤리학적 입장도 있고 실천 윤리학의 입장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통틀어서 무슨 윤리학의 입장이다. 나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도덕이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떤 문화나 사회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자, 객관적으로 뭐 해야 된대요?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윤리학자? 기술 윤리학자가 되겠죠. 자, 그럼 나는 무슨 윤리학인데? 규범 윤리학인데 그럼 뭐에 대해서?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 분석의 필요성. 자,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의 분석의 필요성. 이건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 윤리학이 되겠죠. 2번 자,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자, 기술 윤리학이 인과관계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고 기술해서 인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정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3번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의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자, 기술 윤리학 같은 경우는 어떤 도덕 현상을 그냥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는 게 기술 윤리학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천 규범을 통해서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기술 윤리학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와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윤리적 관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지금 실천적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 윤리학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는 뭐예요? 가볍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윤리학은 그것을 경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규범 윤리학에서 할 말이죠. 규범 윤리학에서는 실천 규범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기술 윤리학에서는 그거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야, 니네 그걸 경시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현실적 도덕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그러는데 기술 윤리학은 뭐 가치 중립적 설명을 강조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죠? 여기 객관적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걸 중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역시 틀렸고 5번 보편적 도덕 규범의 이론적 체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보편적 도덕 규범의 이론적 체계 구성의 중요성. 이거 강조하는 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이론 윤리학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떤 윤리학이 어떤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자,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유형이 여러분도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지 하면 약간 말장난도 껴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갑가을이 어떤 입장인지 보시고 그냥 가불의 입장에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갑. 자,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보다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접근해서 서술해야 된다. 자, 서술하는 윤리학 무슨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자, 도덕적 관행 조사와 개념 분석에 집중하기보다 도덕 규칙의 근거인 뭘 정립해야 된다?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윤리학, 이론 윤리학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냥 관련된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도덕 현상을 기술할 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죠. 기술 윤리학은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문화적 특성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2번, 도덕적 관습 비교보다 윤리적 개념 분석을 중시해야 된다. 개념 분석 이런 거 중시하는 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 윤리학이 그렇죠. 근데 갑은 기술 윤리학이니까 당연히 X입니다. 3번,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원리를 정립해야 된다. 규범적 원리를 정립, 딱 봐도 뭐 이론 윤리학 아닙니까? 정답은 3번 되겠죠. 3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정답률 뭐 80% 이상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4번, 을. 도덕적 명제의 논리 구조와 의미 분석이 탐구 목적이어야 된다. 논리 구조와 의미 분석을 강조하는 거 메타 윤리학. 그래서 당연히 틀렸고. 가번, 인간의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근데 이론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 배제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19학년도 9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 자, 이것도 역시 또 나의 입장이 있고 또 어떤 윤리학의 입장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나는 윤리학이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답하기 앞서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 자, 이게 뭐예요? 학문적 성립 가능성입니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 학문적 성립 가능성. 자,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연구하는 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 윤리학이죠. 메타 윤리학.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윤리학이에요? 실천 윤리학이죠. 실천 윤리학. 자, 그래서 메타 윤리학인 내가 뭐에 대해서 실천 윤리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실천 윤리학이 간과할 리가 없죠. 2번.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 성격을 간과한다. 당위라는 것은 여러분 뭐뭐 해야 한다. 규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위라는 건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돼.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위 학문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간과한 실천 윤리학이 간과하나요? 그럴 리 없죠. 실천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하나인데. 3번.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뭐 실천 윤리학이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막 그렇게 간과하지도 않고 메타 윤리학이 할 말도 아니죠. 메타 윤리학은 학문적 성립 가능성 어떤 분석해보는 걸 중시하는데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메타 윤리학이 강조해서 실천 윤리학한테 야 니는 그걸 간과하네 이렇게 얘기할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4번. 규범 윤리학 이론과 도덕적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실천 윤리학이 그걸 역시 간과할 리가 없죠. 규범 윤리학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실천 윤리학인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의 중요성. 자, 이런 거 강조하는 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이런 거 메타 윤리학이죠. 자, 메타 윤리학에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천 윤리학 니네는 그걸 뭐 하는구나. 간과하는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역시 뭐 꼼꼼만 하시면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뭐 1단원이니까 뭐 아주 가볍게 쭉쭉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15학년도 10월 합평 1번인데요.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나는 윤리학이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아니라 자,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의 본질로 해야 된다. 자, 이거 무슨 윤리학이죠? 메타 윤리학이죠? 약간 빠르게 가볼게요. 도덕적 해결 방안, 현실의 문제, 도덕적 해결 방안, 요거는 무슨 윤리학? 실천 윤리학.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는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 윤리학이 그러겠죠? 보편적 도덕 법칙에 관한 이론 정립, 이거 무슨 윤리학? 이론 윤리학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 자, 현실의 문제 해결책 무슨 윤리학? 실천 윤리학이 되겠죠. 특정 사회 관습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 자, 무슨 윤리학? 자, 기술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타와 실천이니까 매실 이렇게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문제 그냥 잠깐 살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2020학년도 9월 문제입니다. 자, 윤리학은 실천의 학으로. 자, 여러분 윤리학은 실천의 학이래요. 실천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도덕 이론을 응용하여 구체적 도덕 문제 해결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나의 입장은 뭐야? 나의 입장은 실천 윤리학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뭐 한다? 기술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윤리학입니까? 기술 윤리학이죠. 그래서 실천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덕 이론과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조한다 그러는데 이론과 문제 간의 상관성을 기술윤리학에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2번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자, 기술윤리학은 아까 했지만 가치 판단을 해요, 안 해요? 가치 판단을 안 해요. 가치 판단을 안 하죠. 근데 실천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가치 판단이 중요한데 야, 니네 기술윤리학은 그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왜 이렇게 간과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요거는 뭐예요? 메타윤리학에서 강조하는 거겠죠? 4번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한다 그러는데 뭐 기술윤리학에서는 현실에 그동안 나타났던 도덕적 관행들을 조사 기술하는 것이지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도덕적 관습에 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간과하지 않고 중시하겠죠. 기술윤리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걸 조사 서술하는 윤리학이기 때문에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강조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020학년도 수능 1번 문제 되겠습니다. 역시 살펴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나왔어요. 갑을의 입장이 각각 있고 그래서 갑과을이 어떤 입장인지를 확인하신 후에 선지 그냥 옳게 연결된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자,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 해결이에요. 실제 삶에서. 자, 이를 위해서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이렇게 생명공학, 법학, 자연과학 등 이런 학문들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학제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학제적 관점. 자, 실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자, 무슨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이 되겠죠. 실천. 자, 을 같은 경우는 자, 윤리학은 사회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된다. 딱 봐도 무슨 윤리학입니까? 기술 윤리학이 되겠죠. 자, 1번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된다. 도덕 관행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인과적으로 서술해라. 이거 무슨 윤리학이에요? 이거 기술 윤리학이죠. 실천 윤리학이 아니네요. 2번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자, 구체적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도덕적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냥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체적 삶에서 나타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중시해야 된다. 너무나 일치하는 이 실천 윤리학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아까 당위가 뭐라 그랬죠? 당위는 어떤 규범, 인간은 뭐뭐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규범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인간에게 어떤 보편적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 윤리학에서 주로 강조할 것 같습니다. 틀렸고 4번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 역시 여기 뭡니까? 원리를 정립하는 거니까 이론 윤리학이죠. 역시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5번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건 이제 메타 윤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실천 기술 둘 다 아니니까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단원 문제 간단하게 쭉 살펴봤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